안녕하세요. 캡틴 시무성입니다. 오늘은 캡틴 교재 181페이지 천체 관측 도구 망원경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81페이지 망원경 그림이 멋지게 나와 있다, 그지? 일단은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요, 망원경 설치 과정, 설치 순서, 조작 방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현 교육 과정에서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망원경에서 접안 렌즈, 눈을 갖다 대는 렌즈, 대물 렌즈 관측하고 천체를 향하고 있는 부분. 또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를 이어주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자? 경통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캡틴이 굳이 망원경 그림을 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구경이라는 구경이라는 단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경. 자, 나중에 공대 진학하게 되면 지겹도록 듣게 될 용어긴 한데 보통 원기둥의 지름을 구경이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러면 망원경에서 구경은 뭐 얘기하는 거니? 자, 대물 렌즈의 이렇게 주둥이 부분에 지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요? 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망원경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구경이라는 얘기인데, 그래, 흔히 천체 관측 아마추어 동호회 이런 데 있잖아. 그러면 초보자들이 별 보고 싶은데 어떤 망원경을 구입할까요? A 망원경, B 망원경 어느 거 살까요? 그러면 댓글 쭉 달리는 게 주가 되는 내용들이 망원경은요, 구경이 깡패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 망원경의 성능은 구경이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야. 구경 큰 놈이 성능 좋은 망원경이란 얘기야. 그래서 조금 이따 망원경 성능을 조목조목 따져볼 텐데요. 그때도 우리는 구경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바로 뭔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다음에 나온 얘기가요. 망원경의 종류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실제 망원경 같은 경우는 망원경의 종류. 일단 처음 나오는 게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이 나옵니다.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관측하고자 한 천체, 빛이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굴절, 반사.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굴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빛이 꺾이는 현상을 이용한 거고요. 반사는 빛이 되돌아가는 현상을 이용한 게 굴절, 반사 망원경.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또 어떻게도 얘기를 하니? 광학 망원경이라는 게 있고요. 전파 망원경이라는 거 있대. 자, 얘는 광학 망원경이라는 건 우리 흔히 망원경이라고 얘기하는 가시광선 영역을 관측하는 망원경이라면, 전파 망원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파. 파장이 길어, 에너지가 작아. 그래, 상대적으로 어두운 천체를 관측할 때 파장이 길어, 에너지가 작은 영역대를 관측한다. 관측하고자 하는 뭐에 따라서요? 파장 영역에 따라 광학, 전파 망원경으로 나뉘어집니다. 됐니? 자, 또 뭐로 나눌 수 있냐? 지상 망원경이 있고요. 우주 망원경이라는 게 있대. 지상 망원경과 우주 망원경의 차이는 바로 망원경이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서, 설치 장소에 따라 지표면 설치 지상 망원경, 상공이 띄워가지고 대기 영향을 줄이고자 한 게 바로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자, 굴절 망원경이 뭐랬니? 그래. 뭘 이용하자? 빛의 꺾이는 현상, 렌즈를 이용한 게 바로 굴절 망원경. 그래서 대물 렌즈를 사용하고요. 반사 망원경 뭐 사용하니? 거울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망원경이라는 건요, 빛을 모아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렌즈 중에서 빛을 모아주는 렌즈가 뭐니? 볼록, 오목. 무슨 렌즈? 볼록 렌즈를 활용하게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반사 망원경 어떻더라? 빛을 모으는 거울, 오목 거울을 활용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여기 나온 색수차 현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색수차 현상이 뭐니? 색수차 현상이라는 건요, 누구에게? 렌즈에게만 나타난 특징이야. 색수차가 뭐야? 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 있잖아. 백색광이 한 줄기 이렇게 진행할 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프리즘이라는 게 있죠.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빛이 분산이 일어나.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이 나타나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 많이 꺾여요, 덜 꺾여요에 의해서 분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지금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도요. 프리즘 알지? 프리즘은 렌즈에 가까운 거니 거울에 가까운 거니? 렌즈에 가까운 거지, 그지? 그래요. 렌즈를 통과했더니 뭐 일어난다? 분산 현상이 일어나. 자,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고자 하는 거야. 하얗게 빛나는 별을 관측하는데 망원경을 통해 봤더니 어떻더라? 하얀 빛이 아니라요. 무지갯빛으로 번져서 보이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색수차 현상. 그러면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굴절 망원경은 색수차 현상이 있다 없다? 있는 거고요. 반사 망원경, 거울 사용 반사 망원경은요?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 색수차 현상이라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천체가 있는 그대로 관측되는 게 좋은 거니 예쁘게 무지갯빛으로 분산되는 게 좋은 거니?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어느 게 좋은 거야?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좋은 거겠죠? 색수차 현상이 일어나는 게요? 뭐다? 아니 좋은 겁니다. 반면 색수차 현상이 없다는 게 망원경에겐 더 좋은 거예요. 됐다. 다음. 상의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뭐 때문에 나타나냐? 그래. 기류 때문에 일어나. 기류. 기류라는 게 뭐다? 공기의 흐름을 기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기의 흐름. 자, 굴절 망원경은요. 어떠냐? 앞뒤 이렇게 렌즈가 막고 있기 때문에 경통 자체가 어떻다? 밀폐되어 있어. 공기가 흐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공기가 흐르지 않는다라면 상이 안정하겠냐? 불안정하겠냐? 안정하겠죠. 왜? 공기 흐름에 따라서도 빛의 굴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경통 내부가 개방이 되어 있는 반사망원경은 어떻습니까? 뻥 뚫려 있잖아, 그지? 내부에 기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람 많이 분다면 더 영향을 많이 받겠지. 됐습니까? 자, 또 렌즈와 거울. 아까 전에 뭐라 그랬니? 망원경 성능은 뭐다? 구경이 깡패다 이런 표현 썼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이게 대물 렌즈. 얘는요? 이게 대물 렌즈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렌즈랑 거울 중에 대구경 커다랗게 만들수록 망원경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렌즈를 균일한 굴절률로 커다랗게 만드는 게 유리할까요? 거울을 균일하게 만드는 게 유리할까요? 어느 게 더 쉬운 거야? 거울이겠지. 따라서 굴절 망원경 어떻더라? 대구경 제작이 어렵고 따라서 비싸다는 얘기. 반면 상대 반사 망원경은요. 제작이 쉽고요. 싸. 따라서 실제 대부분 대형 천체 망원경은요. 굴절 망원경이 아니라 반사 망원경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대로 구경이 깡패예요. 구경이 크게 만든 게 뭐가 유리하다고요? 얘가 유리해. 그래서 얘가 어떻더라? 구경이 크기 때문에요. 집광력이 좋아. 그래서 어떻게? 어두운 천체에도 관측할 수 있지만 얘는요. 밝은 천체에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뭐에 관한 얘기?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렌즈 이용, 거울 이용. 정리 끝! 자, 이어서 캡틴 교재 182페이지 나와 있는 굴절 망원경의 종류와 반사 망원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굴절 망원경은 갈릴레이식과 케플러식이 있대. 갈릴레이식, 케플러식. 자, 둘 다 뭐다? 아니나 다를까? 뭐 활용하니? 대물 렌즈로 볼록 렌즈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 굴절 망원경이 맞네. 그렇다면 두 개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뭐요? 접안 렌즈. 접안 렌즈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건데 자. 갈릴레이식 같은 경우 어떠냐? 접안 렌즈가 뭐예요? 오목 렌즈를 활용하고요. 케플러식 같은 경우는요. 렌즈는 렌즈 대 무슨 렌즈? 볼록 렌즈를 활용합니다. 갈릴레이식, 케플러식. 자, 갈릴레이식, 케플러식. 자, 볼게요. 자, 만약에 이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 가지고요. 요렇게 똑바로 서 있는 화살표를 관측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뾰족한 곳에 나온 빛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도달하게 될 테고 뭉툭한 곳에 나온 빛이요. 이렇게 도달하게 될 텐 거니까 상이 어떻게 맺혀? 요렇게 맺히게 되겠지. 그래서
실제 물체 위아래가 동일하게 보인다. 똑바로 서 있는 상이 보입니다. 정립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 반면 케플러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뾰족한 화살표를 관측한다고 칩시다. 뾰족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네. 아래가 뾰족. 뭉툭한 부분이요. 이렇게 위로 나타내.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케플러식은요. 어떠냐? 위아래가 뒤집혀. 뭐라고 합니까? 정립의 반대 뭐라고 부르자? 도립상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잘 봐. 이 도립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더라? 위아래가 어떻게 되니?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가 반대라면 좌우는 어떨까? 왼쪽 오른쪽은 얘가 뒤집혀 보이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위에서 온 빛이 아래로 가고요. 아래에서 빛이요? 위로 가기 때문이지.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왼쪽에서 빛도 어떻게 되겠냐? 꺾여서 오른쪽 갈 테고 오른쪽 빛도요 꺾여서 왼쪽으로 가게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립상이라고 하면 상하, 좌우가 전부 다 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래서 실제 갈릴레이는요, 이 갈릴레이식 망원경을 이용해서 천체를 특히나 목성의 위성, 금성의 위상 변화를 관측했지, 그지? 앞서 우리 다 배웠잖아. 자, 그렇지만 현대 들어가서 사용하는 망원경은요, 대부분 굴절보다는 반사 망원경을 사용하고요. 굴절 망원경을 쓴다 하더라도 갈릴레이식보다는 케플러식을 사용해. 천체 관측에는. 그럼 얘는 언제 쓰니? 바로 정립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 관람. 만약에 케플러식으로 야구 경기를 관람해. 와, 신기해. 투수가 거꾸로 서서 가면 공을 던지고 있어. 그치? 말 돼 안 돼? 그래서 오페라 글라스나 스포츠 관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쌍안경 있지. 전부 다 갈릴레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천체 관측은 어떠냐? 위아래 좌우가 바뀌어 상관없죠. 별 관측할 때는 케플러식을 사용합니다. 정리되겠니? 자, 미리 얘기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굴절, 반사 네 종류의 망원경을 배울 텐데요. 정립상이 나타나는 건 갈릴레이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도립상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굴절 망원경, 갈릴레이식, 케플러식 정리 끝! 자,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 바로 이어서 182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는 반사 망원경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 반사 망원경 앞서 얘기했던 대로요. 뭐냐? 그래, 대물 렌즈가 뭐다요? 이렇게 오목 거울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반사 망원경이 되는 건데요. 자, 굴절 망원경에는 없는 뭐가 등장하니? 부경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부경. 자, 부경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부경이야. 얘도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부경이 된다고. 자, 부경이라고 하는 건 뭐더라? 대물 렌즈를 통과한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거울입니다. 보조 거울이란 뜻이야. 됐습니까? 자, 뉴턴식은 무슨 거울 썼니? 그림에 보이다시피 평면 거울을 활용한 거고요. 카세그렌식은요, 볼록 거울을 활용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미 얘기했지, 그지? 자, 만약에 얘도 똑같은 경우로 이렇게 똑바로 선 화살표를 관측한다고 치자라면 쭉 경로를 따라가면 어떻게 보인다? 뉴턴식도요, 카세그렌식도요, 둘 다가 도립상이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다음. 자, 뉴턴식의 특징이라면, 자, 일반적인 망원경이라면 어떠냐? 대물 렌즈, 저반 렌즈 이렇게 관측하는 게 일반적이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뉴턴식은요, 대물 렌즈, 경통이 이렇게 있다랑 저반 렌즈 어디 붙었니? 아래에 붙어 있어. 그래서 뉴턴식은요, 다른 망원경들은 이렇게 관측한다라면 뉴턴식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관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결과 천정이 뭐였니? 관측자 머리 꼭대기. 일반적인 망원경은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불편하겠지. 그렇지만 뉴턴식은요, 똑바로 서서 이렇게 잔망경처럼 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뭔 얘기 나오냐? 천정 부근 관측에 유리합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되겠고요. 카세그렌식은 어떠냐?
자, 상대적으로 어떠냐? 얘보다는요, 빛의 진행 경로가 많이 겹치게 되지. 그래서 어떻더라? 경통 길이를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뉴턴식은 천체사진 촬영. 자, 실제 유명한 대형 망원경들은 전부 다 카세그레인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자, 최근 수능 추세에서는요, 망원경의 디테일한 부분한 얘기는 잘 묻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신경 써둘 얘기는 뭐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적립상은요, 갈릴레이식만 적립상. 나머지 케플러식, 뉴턴식, 카세그레인식은 전부 다 뭐가 나타나? 도립상이 나타난다. 요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캡틴교지 183페이지 망원경 성능. 자, 그래. 오늘 수업하는 망원경 파트의 하이라이트 부분. 실제 수능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요, 지금부터 언급할 망원경 성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망원경의 어떤 부분들 가지고요, 성능을 논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처음 나온 게 뭐다요? 집광력. 자, 집광력이라는 건데, 집광력은 뭡니까? 몰집, 빛광, 힘력, 빛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천체에부터 전달되어 오는 빛이요, 지표면으로 도달을 할 텐데, 당연히 지표면에 지구표면 전체에 도달하는 빛 중 보다 많은 부분을 담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밝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러면 천체로부터 날아오는 빛이 어딜 통과하는 거니? 대물렌즈 주둥이. 지름을 뭐라 그랬냐? 구경.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집광력이라는 건요,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냐? 구경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말한 구경이란 건 뭐였냐? 원통의 지름이었지. 근데 실제 빛이 도달하는 건 뭐냐? 길이가 아니라 뭘로 따져야 돼? 면적 개념으로 따져야 되겠네. 그러면 지름이랑 면적은 어떤 관계? 제곱에 비례하는 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집광력이라는 것은, 빛을 모으는 능력은요, 클수록 어떻게 되니? 망원경의 성능이 좋은 거예요. 라고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두 개 A라는 망원경, B라는 망원경이 있는데 구경이 몇 배? 3배가 차이 난대. 집광력은 몇 배? 9배가 차이 납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집광력.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자, 얘를 좀 신경 쓰셔야 될 텐데 뭐가 나오니? 분해능이라는 게 나와. 분해능. 자, 분해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니? 가까이 있는 두 물체를 구분하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분해능의 정확한 정의는, 자, 인접한 붙어 있는 두 천체를 뭐 한다? 구분할 수 있는 뭐라고 하자요? 최소 각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거리란 얘기야. 아주 쉬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보이니? 자, 지금 손가락이 몇 개인가요? 하나야, 두 개야? 두 개지, 그지? 여러분은요, 분해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한 손가락도 뭐다? 두 개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분해능이 좋지 않은 친구는 어떻더라?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만 뭐다? 두 개구나라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일 때 구분할 수 있는 거랑 이렇게 되어야만 구분하는 거랑 누가 분해능이 좋은 거니? 이게 분해능이 좋은 거겠지. 그러면 이걸 두 개로 구분할수 사람은 분해능이 뭐다? 요만큼 요 붙어있는 거리가 뭐다? 최소 각거리가 되겠다만 구분 못해. 할 수 있어? 요게 바로 요 사이 거리가 뭐가 되겠다?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거리가 되는 거지. 감 잡았니? 그 얘기는 우리는 뭐다요? 그래, 이 분해능이라는 값은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거리이기 때문에 분해능이 큰 거랑 작은 거 누가 성능이 좋아? 그래요. 분해능은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분해능은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직각력이라는 건요. 구경과 관계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면요. 분해능이라는 건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분해능은요. 비례한대. 뭐에 비례해? 구경분의 파장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자, 구경이라는 건 뭔지 알지, 그지? 뭘 알지요? 파장이라는 건 뭐냐? 여기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다? 관측하고는 파장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해 뭐다요? 전파를 관측하는 거랑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거랑 얘랑 분해능이 누가 좋니? 전파 가시와 파장이 누가 길다고요? 전파가 길고 가시가 짧지. 그럼 누가 분해능이 좋은 거요? 그래요. 얘가 분해능이 좋은 거고요. 얘가 분해능이 나쁜 거예요. 왜? 파장이 누가요?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됐나요? 분해능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봐봐. 분해능 값이 어떻다? 작기 위해서는 파장은 어때야 되니? 짧은 게 유리한 거고요. 구경은 어때요? 큰 게 유리한 거야. 그래 또 나왔네 구경. 구경은 어떻다고요? 직각력도 구경이 클수록 좋은 거고 분해능도 구경이 어떤 게? 큰 게 좋은 거야. 이래서 구경이 깡패예요 라고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다음 마지막 뭐에 관한 얘기? 배율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배율이 뭐요?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를 몇 배나 확대해서 볼 수 있니? 라는 게 배율이야. 배율. 자, 배율은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뭐다? 대물렌즈예요. 초점 길이. 얘를 뭘로 나누면 접안 렌즈의 초점 길이로 나눠주면 됩니다. 접안분의 대물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봐봐. 대물 렌즈 초점 길이가 길수록 배율은 어떻습니까? 커지는 게 되겠지. 접안 렌즈 초점 길이는 어떨수록요? 짧을수록 배율이 커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대물과 접안이 어떠냐? 반대꼴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여기 나오는 대물 렌즈라는 뜻이 관측하고는 천체를 대하고 있는 렌즈라는 뜻이거든. 얘를 좀 다르게 해석하자. 대물, 커다란 물건이라고 생각합시다. 대물 렌즈 커다란 거라고? 그래, 큰 게 좋은 거야 라고 캡틴은 외우고 있어요. 안 까먹어. 접안은 반대니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배율은요. 자, 직각력은 큰 게 좋아요? 분해력은 작은 게 좋아요? 배율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그때 다릅니다. 자, 왜 그러냐? 봐봐. 실제 배율 같은 경우는요. 어떻더라? 상대적으로 확대를 덜해. 저배율이라고 표현하고요. 저배율에서 어떻더라? 이렇게 뭐요? 고배율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대물 렌즈 초점 길이는 어떻게 해요? 길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접안 렌즈 초점 길이는 어때야 되니? 짧아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저배율에서 고배율 좀 더 뭐한다? 확대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당연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 상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문제는 봐봐. 여기 있는 뭐라고요? 책을 이렇게 둘 때 당연히 멀리 떨어져 보면 글씨가 작게 보여. 근데요,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와, 크게 보여. 맞지? 근데 문제는 멀리서 볼 때랑 가까이서 볼 때 해보세요. 어느 게 더 밝게 보이니? 멀리서가 더 밝게 보여. 왜? 들어오는 빛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는 어떠니? 어둡게 보인다고.
자, 그래서 상의 크기가 커진 대신에 상의 밝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집니다. 또 하나의 상을 보다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보여지는 넓이, 시야는 어떻게 됩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까지도 세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정리가 될까요? 자, 지금 얘기한 게 망원경 성능. 수능 문제에 망원경 문제가 나온다면 99% 망원경 성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키팅 교재 182페이지와 183페이지 망원경 종류 성능에 관한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182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지금 반사망원경, 나는 뭐다? 굴절망원경. 자, 가에서 A지름 A가 뭡니까? 대물렌즈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A지름 증가라는 얘기는 곧 뭐다? 이 망원경의 구경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배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거리 뭐라 그랬냐? 분해능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분해능은 뭐에 비례? 구경분해요? 뭐다? 파장이었잖아. 그럼 결국 구경이 커짐으로 인해 분해능은 어떻게 됐니? 줄어들게 된 거야? 감소한 거야? 그럼 망원경 성능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분해능이 줄어들었다? 좋아진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나에서 B의 지름. B의 지름 뭡니까? 마찬가지 뭐니? 대물렌즈. B의 지름 구경이 어떻게 됐니? 증가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 물었냐? 직광력을 물었죠? 직광력은 어떻더라? 구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직광력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요. 어렵지 않다, 그지? 세 번째 문제. 나에서 B의 초점거리가 증가. 와! B가 뭡니까? 대물렌즈의 초점거리가 증가하면 배율이 어떻게 되나요? 대물, 큰 놈이 커진 거니까 배율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상의 밝기는 어때요? 감소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색소현상이 더 많으면 색수차 누구의 특징? 굴절망원경, 렌즈를 사용하는 굴절망원경의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반사망원경이 아니라 굴절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는 183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볼 텐데요. A랑 B랑. 자, 어두운 전체 관측하기 유리. 이게 뭔 말이야? 어떤 망원경 보라는 얘기니? 어두워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냐? 집광력이 어떻다? 큰 놈을 고르란 얘기겠지. 직광력은 뭐랑 관련 있나요? 구경. 구경이 A가 몇 배 커? 2배 커. 직광력은 몇 배요? 4배 큽니다. B보다 A가 4배 커진 거야. 됐습니까? 다음. 인접한 두별 구분. 또 나왔네. 뭐에 관한 얘기? 인접한 두별 구분. 뭐에 관한 얘기요? 분해능에 관한 얘기야. 더 좋은 놈이라는 건 분해능이 어떻다는 얘기니? 작은 놈을 고르란 얘기야. 분해능이 작으려면요. 구경이 어때야 됩니까? 커야 되겠지. 분해능은요. 구경분의 파장. 정리됩니까? 다음. 시야가 보다 넓다라는 거 뭐 묻는 거니? 배율이 크다 작다? 작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보다 저배율인 것은 배율 어떻게 따진다고요? 저반 렌즈 초점거리 분의 대물 렌즈 초점거리. 저반 렌즈 초점거리가 같다는 거니까 대물 렌즈 커다란 놈이 큰 게 좋은 거야. 누가 크니? A가 배율이 크고요. B가 배율이 작지요? 따라서 뭐다? B라고 해야 되겠네. B가 저배율이니까 시야가 넓어요. 됐습니까? 마지막, 색소현상이 발생한다. 얘가 뭐니? 굴절망원경이에요? 라는 얘기지. 그래요, 굴절망원경이네. 얘가 바로 뭐에 해당하냐? 저반 렌즈 옆에 달려있는 뭐다? 뉴턴식 반사망원경에 해당할 테니까. 됐습니까? 정리 끝! 자, 이어서 키팅 교재 184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니? 그래, 전파망원경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전파망원경에 관한 얘기 앞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뭐다? 전자기파에 관한 얘기. 전자기파 뭐 있었니? 일단은 전파라는 게 있었고요. 파장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파단 뭐니? 적외선. 다음 뭐 있어요? 가시광선. 다음 뭐니? 대답 좀 하셔요. 뭐예요?
자외선. 다음이 뭐다? X선과 감마선까지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것일수록 어떻다고요? 파장이 길어요. 아래에 있는 것일수록 파장이 짧아요. 자, 그러면 망원경 성능 중에서 파장과 관련 있는 건 뭐냐? 뭐였니? 직광력은 뭐랑 관련 있어? 구경의 제곱에 비례. 분해능은 뭐랑 관련 있냐? 구경분의 파장. 오케이. 배율은 뭐니? 파장과 관련 없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나온 김에 정리를 하자면요. 전파는 어떻다고요? 분해능이 아니 좋아. 감마선이요? 분해능이 좋은 놈이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전자기파들은 어디서 오니? 우주에서 지구로 전해져 올 거야. 맞지? 그러면 우주에서 전달되어 올 때 어디를 지나게 돼? 당연히 뭐다? 대기를 이렇게 지나게 될 거야. 대기를 지나게 될 테고요. 대기를 지난 다음에 어디 가니? 그래요. 지표면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려보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의 파장 길이에 따라서, 파장 영역 따라서 각각의 전자기파가요. 대기를 통과할 수 있냐,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전파. 상식적으로 전파는 어떠냐? 지표면 도달해야 안 해? 하지, 그지? 올해 월드컵 있잖아, 그지? 월드컵 있으면 어떠니?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의 나라 중계도 바로바로 생중계 되잖아. 뭐 가지고? 위성, 전파를 이용해서. 그런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우주에서 전달되는 전파는 어디까지? 그래요.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망원경 종류 정리했었죠? 전파를 측정하는 망원경 뭐가 되니? 그래, 전파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놈이고요. 요 전파 망원경은 어디다 설치해? 지표면에 도달하는 거니까 뭐다? 지표면에 설치하게 되겠다. 다시 말해 전파 망원경은요, 지상 망원경입니다 라고 이해가 되는 거란 얘기야.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또 이 전파 망원경은 문제가 뭐냐면 있잖아. 문제가 뭐니? 파장이 제일 긴 영역이야. 맞지? 그럼 잘 봐. 전파 망원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파장이 길어요. 그 얘기는 분해능 값이 크니 작니? 크게 돼.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기껏 전파를 측정하면 뭐하냐? 인접하고 구분도 못하는데 좋아, 나빠? 나쁘잖아. 그래서 이런 전파 망원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짓을 하느냐? 분해능이 나빠요? 얘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짓을 하느냐? 바로 뭐요? 대구경으로 제작한다는 얘기야. 대구경 제작. 이게 뭔 말이요? 자, 결국 얘가 나오는 분해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냐? 구경분의 파장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 맞지? 얘 문제가 뭐였니? 그래, 파장이 길어서 문제인 거잖아. 그지? 분자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파장이 길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경을 더 크게 만들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전체 분해능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수가 있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캡틴 교재 184페이지 가운데 그림 보이나요? 어마무시하게 크지, 그지? 건물 크기보다 더 크게 만든다고. 왜? 파장이 길어서요? 분해능이 나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게 뭐다? 전파 망원경에 관한 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고자 하는데,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고자 한다라면, 적외선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우주에서 지구로 전달되어 오되, 와! 대기에서 뭐니? 쏙 흡수당해 버리지. 적외선은 못 올라야 돼? 열작용. 적외선 흡수하는 게 누구니? 적외선은요, 장파복사, 지구복사 에너지가 적외선 형태 줄줄줄 떠올라야 됩니다. 따라서 누가 흡수하냐? 온실기체. 누가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에 의해 흡수당해버려. 그 얘기는 적외선 대부분이 흡수당하기 때문에요,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는 지상망원경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겠지. 다시 한번. 자, 지표면에 설치하는 망원경을 뭐라고 하자고요? 지상망원경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은 어떠냐?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 왜? 우리가 태양만 보더라도 눈부셔. 뭐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 때문일 테니까. 됐습니까? 자, 자외선 영역은 어떻습니까? 자외선 영역은 도달할 수 있냐 없냐? 자외선 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 뭐 떠올라? 그래요. 오존에 의해 흡수당해버려. 그러면 자외선 영역을 관측하는 지상망원경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마찬가지 X선도요, 감마선도요.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해. X선 감마선이 지표면에 도달한다면요, 지상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누구 여기 나와 있는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같은 경우는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해야 되니? 대기에 흡수되기 전 설치해야 되겠지, 망원경을. 그래서 흡수되기 전 어디? 우주 망원경을 설치하여 관측하고자 합니다. 우주 망원경 어디? 바로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 밖에 설치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그래. 대기의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대기에 의해 흡수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래서 뭐 교재 나와 있는 대로요. 어디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는 우주망원경. 적외선 영역 뭐 있냐? 허셜 망원경이 있겠고요. 허셜 망원경. 또 뭐 있냐? X선 영역을 관측하는 게 뭐 있니? 찬드라 망원경. 다음에 감마선 영역을 관측하는 게 뭐다? 콤프턴 망원경. 됐습니까? 자, 근데 실제 우주 망원경 중에요, 제일 유명하고 평가원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건 누구다? 바로 허블 망원경이야. 근데 이 허블 망원경은요, 뭐다요? 가시광선 영역을 관측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요? 우주 망원경이지만 어떠니? 물론 가시광선도 대기를 뚫고 전달되어 올 수 있지만 대기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어느 게 더 선명하겠어? 없을 때가 더 선명하겠지, 그지? 그래서 지표면에 관측할 지상망원경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우주망원경을 설치하여 가시광선 영역을 관측하고자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캡틴 교재 184페이지 정리가 다 된 거고요. 우린 이어서 185페이지 망원경에 관한 기출문제 변형 두 문제 도전! 자, 185페이지 첫 번째 기출문제 변형. 일단 뭐 나오니? 가시광선, X선, 전파 세 가지가 나오네, 그지? 자,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X축 오른쪽 갈수록요 파장이 긴 거니까 세 가지 중에 파장 가장 긴 C가 뭐가 되겠다? C가요 전파 영역이 되겠으며, 다음 뭐다요? B가 뭐에 해당하니? 가시광선. A가 뭐에 해당합니까? X선에 해당하게 되겠네. 따라서 차례대로 뭐가 되겠다? B, A, C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자, 구경이 같은 경우 분해능. 분해능은 뭐다? 누가 좋으니? 분해능이 좋아요? 파장이 짧은 게 누구니? 라고 묻는 문제지. 그러면 B랑 C 누가 파장이 짧아요? B가 더 짧아요? X가 되겠네. 이해되죠? 다음, 온도가 낮은 성간물질 관측에 가장 이야, 나왔다. 온도가 낮아요? 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 작다? 작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파장이 어떻다요? 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온도가 낮은 성간물질, 성운 같은 것들을 관측하기 좋은 건 뭐다? 파장이 제일 긴 뭐가 되겠다? 전파 영역. 따라서 뭐다요? C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전파 망원경은 주로 우주에 설치하는 게 좋냐? 물론 어떻게? 지상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주에 설치하는 게 대기 영향을 덜 받게 되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전파 망원경 어떻습니까? 대구경으로 설치해야 돼. 우주에 띄우게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그래서 얘는 어떻더라? 주로 지상에 설치합니다. 정리될까요?
자, 기출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어떤 천체 망원경 원리를 나타내고 쭈르륵 나와 있는 건데, 자, 이 망원경 뭐니? 뭐 활용한 거예요? 볼록 렌즈, 굴절 망원경이 되겠고요. 자, 저반 렌즈 초점 길이가 짧아지면, 자, 봐봐. 저반 렌즈 초점 길이가 짧아져. 그럼 뭐 되겠냐? 초점 길이랑 관련된 건 뭡니까? 배율이 되겠고요. 배율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되겠지. 보다 고배율, 상을 확대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분해 능은 어떻게 됩니까? 분해 능 값은요? 분해 능을 결정하는 건 뭐였니? 구경과 파장이야. 그러면 배율이 증가하면 구경과 파장이 달라지니?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많은 수험생들이 뭐지? 뭔가가 있나? 라고 고민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금성을 보다 확대해서 보려면 확대 뭐라요? 배율을 어떻게 하라? 더 높여주라. 그러면 초점 길이 짧은 놈으로 바꾸는 건 대물이야 저반이야? 저반이 될 땐 거니까 B렌즈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금성을 관측할 때 뭘로 보이냐? 왼쪽이 둥근 반달. 뭘로 보이니? 하현달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잖아. 그렇다면 잘 봐.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금성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라면 절반 나눠 하현달 모양이면 금성이 어디 있는 거요? 지면상 오른쪽 어디요? 요렇게 서방에 위치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다? 초저녁 새벽이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날 얘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이동할 텐 거니까 실경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틀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내는 문제거든. 낚으려고. 자, 뭐가 문제야? 자, 지금 왼쪽에 그림을 왜 줬을까요? 볼까요? 이렇게 똑바로 선상이 있다라면 어떻게 되니? 뾰족한 부분이 아래, 뭉툭한 부분이 위로 가. 뭐가 나타나냐? 그래, 이 그림은 바로 뭐란 얘기입니까?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뭐다요? 도립상이란 얘기야. 그래, 그러면 저반의 교통이 나타난 게 이거라면 실제는 어떻단 얘기니? 금성이요? 이렇게 오른쪽 둥근 반달이란 얘기겠지. 이딴 식으로 낚인다는 얘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접근해야 되겠네. 그러면 상현달 모양 뭐요? 어디에 해당하냐? 지면상 왼쪽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여기 요렇게 밝게 빛나는 뭐다요? 동방이각 쪽이 되겠죠. 그럼 동방이각이 뭐다? 지면상 왼쪽 동방 언제요? 초저녁 서쪽 하늘. 다음 날은요 어떻게 되냐? 공전 방향대로 내합을 향해 다가올 텐 거니까 상대적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져. 실경이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서 뭐다요? 정립상, 도립상 조심하시자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평가원 기출문제. 됐습니까? 아울러 우리는 뭐까지? 내행성 관측, 시경 변화까지도 따다달 수 있어야 되는 문제. 됐나요? 자, 오늘 망원경 정리한 게 주된 얘기들은 그나마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게 뭐니? 망원경 성능에 관한 얘기였었죠. 자,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기출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신다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틀 심성입니다.